네, 반갑습니다. 김문철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2018년도 회계사 1차 시험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내용부터 보도록 하죠. 국세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법정 신고납부 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성립하고 이제 자동 확정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죠? 여기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이 납부 지연가산세 중에서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성립하고 자동 확정되는 것은 이 법정 신고 납부 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아니고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붙는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얘기죠. 이 법정 신고 납부 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 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는 때 성립하고, 그리고 걔는 또 자동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죠? 납부지연가산세가 두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익금액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에 납세 의무의 성립과 확정이 이루어진다. 지급하는 달의 말일이 아니라 지급하는 날. 지급하는 날 성립하고 그날 자동적으로 확정이 되죠. 이것도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3번, 2021년에 종합소득세를 2022년도 5월 말까지 신고했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로서 그 미납부세액이 100만 원인 경우에 미납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는 일반 우편으로 송달 가능하다. 원래 그 납부고지서, 독촉장 이런 거에 대한 그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는 게 원칙이죠. 등기우편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이 납부고지서 등을 일반 우편으로 고지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거는 이제 요건을 좀 충족해야 되는데 일단 세 가지 납부고지서죠. 첫 번째는 소득세법상 중간에 납부고지서. 그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상 예정고지서.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이거죠. 신고는 했는데 납부하지 않은 거. 그리고 요 내용. 그죠? 신고 납부제도인데 신고를 했는데 납부하지 않은 거. 이렇게 세 가지. 예, 소득세법상 중간에 납부고지서랑 부가가치세법상의 예정고지서랑, 그리고 신고납부 세목인데 신고는 했어요. 근데 납부하지 않은 거인 경우에, 그죠? 이런 경우면서 50만 원 미만. 그죠? 지금 얘기하는 여기 이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면 그러면 납부고지서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100만 원 미만이 아닙니다. 50만 원 미만이었으면 맞는 건데 100만 원이었기 때문에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납세자가 법인세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세의 납세무가 성립한 날부터 7년의 기간이 끝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제 국세부과권 제척 기간에 대한 얘기잖아요.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니까 무신고죠. 그죠? 무신고의 경우에는 7년 맞습니다. 7년 맞는데 여객거래, 국제거래를 포함한 그 여객거래는 10년이죠. 여객거래는 10년. 그래서 여객거래까지 7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죠? 틀린 문구가 되겠고, 5번에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을 하게 되면 당초 확정된 세액은 여기에 다시 증가시키는 경정을 한 거니까 당초에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당초 확정된 건 그대로 있고 거기에서 증가되는 경정을 했다면 그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확정이 되는 거지, 기존에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경정을 했다 할지라도 국기법과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2번 문제. 자, 국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1번, 법인이 합병한 후에 합병에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죠? 합병은 납세 의무가 그대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비합병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그 합병법인이 승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합병법인이죠. 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 소멸되는 법인, 피합병법인이죠. 피합병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승계를 하기 때문에. 그죠? 1번 맞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2번에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 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상속도 납세의무가 승계가 되는데 상속은 요거는 자연스럽게 상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한테 처분을 하거나 또는 피상속인한테 절차를 거친 것들은 상속인한테 또 처분하거나 절차를 또 거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이나 절차는 상속인한테도 자연스럽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상속인한테 처분을 하거나 또 그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상속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소득세 납세물을 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공동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공동사업 이게 세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죠. 세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 국기법을 따르게 돼 있잖아요. 공동사업 또는 공유물과 관련돼 가지고 국세기본법에서는 공동사업과 공유물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공동사업자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공유물을 공유하고 있는 여기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지분별로 자기 지분에 따라서 이렇게 여기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공유물을 같이 갖고 있거나 공동사업, 여러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공동사업하고 있거나 그러면 이 공동사업과 공유물과 관련된 세금은 국세기본법에서는 여기 안에 있는 공동사업자 등이 연대의 납세물을 진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국기법에서는. 그죠? 그런데 이제 소득세법에서는 그 중에 공동사업, 이 공동사업에서 여기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죠?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공동사업자가 각자가 자기가 손익분배율에 따라서 분배를 받았거나 분배될 금액에 대해서 각자가 소득세에 대한 납세물을 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상 연대납세무가 아니에요. 공동사업자 각자가 분배받았거나 분배될 금액에 대해서 납세물을 지는 거죠. 그죠? 연대납세무가 아닙니다. 소득세는 연대납세무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개별세법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 개별세법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연대납세무가 아니다. 그럼 나머지는 각 개별세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라든지 나머지 세금들은 연대납세물을 지는 거예요. 근데 소득세는 연대납세물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도 연대납세물을 질 수가 있는데 그건 어떤 경우에 그렇다? 그거는 여러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서 공동사업 합산과세가 되면 소득에 대한 소득세인데 요건을 충족해가지고 만약에 요건을 충족해가지고 소득세에 대해서 주된 공동사업자가 전부 다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해가지고 한꺼번에 과세하는 공동사업 합산과세가 될 때는 이게 될 때는 그때는 그 주된 사업자의 특수권 개인 사업과 관련된 소득금액이 주된 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이 돼가지고 주된 사업자가 한꺼번에 다 세금을 다 내는 거거든요. 합산해가지고 초과소득세를 적용해서 공동사업 합산과세 할 때는 그 주된 공동사업자의 그 특수한 개인은 그 자기 손익분배율에 해당되는 소득금액에 대해 그걸 한도로 해가지고 연대납세물을 집니다. 이때는 연대납세물을 지죠. 이때는 연대납세물을 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만. 그래서 이 공동사업 합산과세라는 표현이 나와야지만 돼요. 공동사업 합산과세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러면 연대납세물을 지는 거고요. 이런 말이 없으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연대납세물을 지지 않습니다. 공동사업 여기 문제 보시면 공동사업 합산과세라는 말 없잖아요. 그러면은 연대에서 소득세 납세물을 진다? 얘는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답은 3번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납세 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납세 담보로 제공한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 그 다음에 5번의 사업 양수인은 사업 양도일 이전에 양도일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양도일까지 확정되지 않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맞습니다.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확정된 국세 안에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거기 때문에 성립이 됐으나 확정되지 아니한 그런 국세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죠. 그렇죠? 맞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국세기본법상 과세와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에 대한 얘기죠. 1번 과세표준 신고서는 신고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관할세무장 외에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죠? 관청에 관한 얘기죠. 원래 관할해야 되는 세무서장한테 제출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관할하는 세무장이 아닌 그 이외의 세무장한테 제출하는 경우에도 신고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쪽 세무서에서 관할세무서에다 이제 보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신고에 영향 없습니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이번에 세무서장이 국세 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세법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국세의 충당 시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 충당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체납한 국세에 충당할 때는 직권도 충당하는 거죠. 근데 체납한 국세가 아니라 세법에 따라서 자진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거는 그거는 그 납세자가 충당에 동의를 해야지만 충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2번도 맞는 얘기. 3번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대한 통지를 해야 돼요. 원래 원칙이죠. 그런데 그 2개월 내에 결정, 경정, 통지를 하기 힘든 거야. 해보니까 좀 시간이 좀 걸려. 2개월 내에 확정이 안 되는 거죠. 결정 및 경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올해 개정된 내용이죠. 이거는 올해 개정된 내용인데 2개월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의 통지를 하기 곤란한 경우,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 곤란한 경우에는 이때도 통지서 보내라는 거예요. 결정 및 경정이 아직 확정이 안 됐다 할지라도 2개월 이내에 결정,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통지서를 보내라. 청구를 한 자한테 관련 진행사항, 왜 그럼 지금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 결정 및 경정을 왜 못했는지 관련 진행사항 및 그리고 2개월이 지났으니까 네가 결정 및 경정의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통지를 하라는 거죠. 이렇게 통지를 하라는 겁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경정 및 경정 청구를 하게 되면은 2개월 내에 통지를 무조건 받는 거야. 이제 결정 및 경정의 통지를 받든 결정 및 경정의 통지가 아니더라도 네가 지금 우리가 왜 결정 및 경정을 못했는지 진행 상황 그리고 2개월 지났으니까 이제 불복 청구할 수 있어. 너 결정 및 경정의 통지가 없더라도 불복 청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통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납세자가 상속세를 물납했어요. 그 부가의 일부를 감액하는 결정 경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 해당 물납재산을 환급하여 하면 여기까지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납을 했어요. 근데 물납을 했는데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세금이 감액이 됐단 말이죠. 그럼 이제 돌려받아야 되는데 물납한 재산으로 돌려받으면 환급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물납한 재산으로 환급이 될 때는 그때는 이자를 받지 않죠. 국세 환급 가산금을 포함해서 지급한다. 요게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죠? 답은 4번이네요. 물납한 세금이 감액 결정이 됐을 때는 물납한 재산으로 환급받고 그때는 국세 환급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문구가 되겠고요. 5번에 납세자의 국세 환급금과 국세 환급 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맞는 얘기죠. 자, 4번 문제는 국세기본법의 계산 문제였어요. 4번 문제는. 국세기본법의 계산 문제는 준비한 사람들은 풀면 되죠. 조세하고 일반 채권에 대해 우선순위 정확하게 정리하시는 사람들은 풀면 되는데 저는 이번에서는 스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번 스킵하고 5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5번 이제 바로 넘어가서 5번에 국세기본법상 국세 불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청구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청구서가 청구 기한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 그렇죠? 청구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했는데 근데 이게 좀 지연이 돼가지고 서류 제출도 지연될 수 있잖아요. 지연돼서 청구 기한을 지나가지고 도달한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보는 거죠. 서류의 제출은 발신주의. 서류 제출은 발신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서류 제출은 청구 기한까지 제출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도착이 늦어가지고 청구 기한을 지나서 도착했을 때는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발신주의니까 맞는 얘기. 2번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나 해당 재경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이런 거 한다 할지라도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한다 할지라도요. 처분의 집행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했다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납부기한이 더 연장이 된다거나 유예가 된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는 않지만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지청을 중지하거나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3번에 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판 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일부 또는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소득세에 대해서 불복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부가가치세에 뭐 잘못한 게 좀 있는 거야. 부가가치세 뭐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좀 소득세에 대해서 불복 청구를 하고 싶은데 이거 불복 청구하게 되면 내 거 다 이렇게 나의 모든 게 다 까발려지다가 부가가치세에 내가 잘못한 게 들통나면은 좀 그럴 수 있겠다 해서 불복 청구 좀 그러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복 청구를 할 때에 그런 사람들도 불복 청구를 그냥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불복 청구할 때 심판 청구를 한 처분 그 처분 외에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을 결정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 내가 소득세 불복 청구하려고 하는데 그거 말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뭔가 좀 잘못한 게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새롭게 처분하거나 변경하거나 하지 않을 테니까 소득세에 대해서 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불복 청구해라 이런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4번에 담당 주대 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상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상을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 5번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원래 행정소송 자체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의해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야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그게 원래 원칙이죠. 그런데 여긴 이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한번 했다는 거죠. 그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거 5번이 틀린 것가 되겠습니다.